원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데 저도 참 그 프로그램 좋아했는데 저희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대만과 필리핀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만으로 가보시죠. 대만의 전통놀이 코치가 공연차 중국에 방문했다가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3명의 공범들과 함께했는데 그중 한 명이 대만의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인 탑 여배우 거슈야오의 친동생으로 밝혀져 대만 주민들 충격받고 있어요. 그녀의 동생은 차명 계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간첩 활동에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여배우는요, 모든 걸 당국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여기에도 중국 간첩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필리핀 북부 타클라크주의 반반시의 시장인 앨리스고 필리핀인으로 국적 세탁하고 간첩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마닐라 지방법원에 따르면 그녀는 필리핀인이 아닌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법정에서 필리핀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그가 실제 필리핀인의 신분을 도용한 중국인으로 판명했습니다. 결국 시장직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와,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대만과 필리핀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끊임없는 중국의 간첩 논란과 간첩 활동들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터에 필리핀에서는 중국 간첩이, 대만에서는 탑 여배우의 동생이 중국 간첩. 와, 김식 교수님. 저게 지금 보니까 필리핀 시장이 중국 간첩이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만 저 기시감이 좀 있는 게 네. 아실 거예요. 그 무함마드 깐수 교수라고. 깐수 교수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데 외모가 좀 약간 이슬람스럽게 생겼어요. 너무 이슬람스러웠어요. 네, 수염도 있고 이분을 북한에서 공작을 다 공작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국적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을 해서 한국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실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깐수 교수를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국정원 첩보기에 가서 알고 보니까 북한 간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팩스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게 발각이 되면서 사실은 큰 사건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본래 이름 정수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안착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탁을 해가지고 그 국적까지 바꿔서 와서 북한에 정보를 내고 또 저기도 필리핀 시장인데 중국에 네. 간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첩죄라는 게 굉장히 곳곳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간첩죄로. 근데 이거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주진우 의원님,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보면 다 중국인 간첩이에요. 네. 대만도 중국인 간첩.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안 되겠구나. 탑 여배우의 동생까지 중국 간첩에 포섭이 된 거고 필리핀에서는 아예 시장 선거에 나가서 중국 간첩이 당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중국 간첩이 있으면 간첩법 처벌 못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간첩법 개정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과 간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것이 우리나라 그냥 일반 병사에 대해서도 또 중국에서 접촉이 와서 간첩 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미 연합훈련 같은 일반적인 이제 일반 병사 입장에서 장교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고 근데 일반 병사 입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줬는데 이 중국 간첩들이 이 조그만 정보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더 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대한 자금력과 또 중국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그 고도의 정보가 아닌 것도 비싼 값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고급 정보도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지금 이런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까 대놓고 와서 뭐 항공모함도 찍고 배도 찍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창궐해 있고 이게 지금 안보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곧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기술력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핵심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서 그냥
회사를 사버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에 있는 임원들에게 연봉을 4~5배 주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임원들이 그 기술력을 중국 회사에 가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남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시장 선거 뽑아줬는데 간첩이라니. 그러니까 배우 동생이 간첩 대만도 활동했다는 그렇고. 것보다 오히려 시장인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국적도 세탁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당선될 정도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 네. 필리핀에서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간첩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간첩법 개정하자 그리고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